네, 낭만이 살아있는 토크 정치의 맛집. 오늘도 음식의 생명 깊은 맛, 정치의 깊은 맛을 낼 줄 아는 네 분의 최고의 셰프들과 함께 정치 현안들 깊이 있고 맛깔나게 요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요리사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민주당 상근 분해변인이자 맥 정치사연구소의 소영주 소장, 또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제가 시작하기 전에 네. 아까 2부 오프닝 원고를 제가 까먹어가지고 네. 안 한 게 있어요. 이거 잠깐 하고 갈게요. 네. 네. 뭔데? 제가 한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뭐 하실 거 있으면 아니, 뭐 보태 하십시오. 주세요. 네. 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조사 전화 받으시면 CBS 라디오 제일 중요한 박성태 뉴스쇼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걸 안 했어요. 아, 제가. 그거. 전화번호가 02로 걸려옵니다. 예. 공의로 걸려오죠.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 022로 시작하더라고요. 02로 시작합니다. 02로 시작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뭐라고요? 022로 시작합니다. 아니 어디로 대답해야 되냐고요. 박성태 뉴스쇼. 그죠? 예. 다른 박성태. 방송도 내가 많이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박성태 뉴스쇼죠. 정치 맛집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박성태 뉴스쇼. 뉴스쇼라고. 그렇죠. 정치 맛집은 별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박성태 뉴스쇼 이걸 해줘야죠. 뭔가 그래요? 쪼를 주셔야 돼요. 아 쪼를 좀 줘야 돼? 네, 그럼요. 제가 그래야 발음 제대로 기억나요. 못한다고 되게 혼났어요. 전화를 한 번 못 받아봐가지고 아, 전화 오는지. 자 김근식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시죠. 어디로 청취율 조사? 아유 당연하죠. 박성태 뉴스쇼 이게 발음 잘 안 되는데. 이게 발음이 어려워요. 뉴스쇼 그래. 발음 어려워. 그 요즘에 정치인들 여론조사 많이 해가지고 아. 공의번호 걸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좀 예. 번거롭지만 그래도 예. 받아주셔야 된다. 아 역시 이긴 사무총장님 뉴스쇼. 아, 좋아요. 발음 정확- 연습했네. 이긴 사무총장님 연습했어. 예, 숫자를 안 하면 돼. 뉴스쇼 아니에요. 뉴스쇼. 뉴스쇼. 제가 했던 발음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 봐서는 많이 들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뭐 잠깐 이 얘기 잠깐 하고 갈까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국민의힘이 선언했습니다. 짧게 총평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뒤에 요리에서 다루긴 하겠지만. 네. 왜 보이콧을 하죠? 아니 처음부터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청문회 하루 앞두고 보이콧 얘기를 하면 예. 그거는 이해운 후보자한테 좋은 것 같은데 아마 뭐 여당은 설득하겠지만 안 되면 단독 청문회를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 야당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검증해 왔던 것들이 정작 청문회장에서는 언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물론 이제 야당의 취지가 뭔지는 알겠어요. 청문회 설 자격도 없고 예. 시간 낭비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아니, 그건 그거고 그래도 날카롭게 검증을 해서 장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자격이나 이런 걸 못 갖추고 있는 후보로 보여요. 저는 결격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걸 지적해서 낙마시켜야지 저 왜 갑자기 보이콧을 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저 재경위원장이 사회 안 보면 그 이미자 의원이잖아요. 예. 그 여당 간사가 볼 거예요. 국회법에 근거 조항도 있고 잘 이해가 안 돼요. 글쎄요. 김민식 저도 뭐 교수님. 원내가 아니어서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릅니다. 아,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원내가 없구나. 그래도 평론을 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왜 앞에 전제 본래 이제 청문회가 사실은 예전에 민주화 이후에 도입했던 취지는 국민들 눈높이에서 검증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 그게 굉장히 약발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이후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청문회는 그냥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요식 행위로 예. 많이 전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청문회 무용론도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청문회는 그동안에 우리 야당에서 계속 공격하고 의혹을 제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더 날카롭게 더 무섭게 매섭게 하는 장입니다. 장. 그래서 그 예. 장을 스스로 포기할 필요는 없는데 자료 제출 위협했다. 청문회장이 아니라 경찰서 앞에 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정치적으로 하더라도 전 청문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우리 당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위원들이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그러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저도 좀 의아한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예. 어제까지만 해도 이해운 장관 후보자의 논란의 단독 기사가 거의 뭐 100개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정도면 사실 일반적인 장관 후보자면 지명 철회를 하거나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있죠. 요지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청문회를 해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이제 야당에서 받아들이니까 청문회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야죠. 말 그대로 청문이지 않습니까? 듣고
이제 물어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니에요. 해야 된다. 이거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으니까 청문회는 열려야 된다. 그럼 네 분 중에 민주당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송영주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주당하고 좀 무관하게 이해운 후보자 청문을 거부는 국민의힘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표면적으로 봐서는 이해운 후보자의 국민의힘에 대한 친정의 읍소 전략이 통했나? 봐주세요 하니까 봐준 것 같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사실 이 정도 판을 그 사태각을 만든 게 국민의힘인데 예. 국민의힘이 왜 다 이렇게 밥상을 차려놓고 걷어차요? 본게임 해서 본인들이 했던 의혹들 잘근잘근 이렇게 지적을 하면 사태 낙마시킬 수 있잖아요. 이거 뭐 약간 음모론 같기도 한데 뭐 좀 더 나가 보면은 예를 들어 그런 거라는 거죠. 청문회에서 틀어질 녹취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청문회 올 자격도 없다 이러면서 녹취가 안 틀어지는 상황.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표면적으로 보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가 굉장히 과대평가를 하자면 전략적으로 머리를 쓰는 건데 예. 이재명 대통령 좋은 일 시켜주기 싫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에 들어와서 결국에는 부적격을 채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적격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재경위의 전체 청문 보고서가 부적격으로 청와대에 올라갔을 때 통상의 정부였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임명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입장을 존중하고 국민 여론을 파악했을 때 이 장관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했을 때 임명하지 않아요. 이 포인트를 줄 수 없다라고 고도의 전략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으나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만 어떻게 보면 폼이 나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그 마당을 깔기 싫다 이런 그런 거군요. 생각은 안 했을 건데 예. 결과적으로 좀 머리 좋은 전략가들은 그런 판단하에 거부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그냥 요즘에 국민의힘 일하기 싫은 것 같아요. 지금 요 얘기만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청문회가 열리고 뭐 보이콧이지만 뭐 연기돼서 열리든 어쨌든 열리고 부적격으로 일단 국민의힘 의견은 올라가겠지요.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부적격 의견이 이렇게 되면은 청와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할 거다 안 할 거다. 아니, 짧게 어떻게 예상됐던 보시는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예.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거나 부적격 채택이 되면 이제 그걸 근거로 이제 임명을 안 한다라는 게 하나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어요. 예. 대통령이 그 전에 물리기는 좀 민망하고 본인은 지금 쇠심줄처럼 버티니까 국회 청문 보고서 미채택 혹은 뭐 부적격 채택 그걸 이유로 인사를 임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였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료 미제출 이런 게 그 청문회 안 열겠다는 예. 그 야당 쪽의 주장인데 오후라도 내라 그러고 여당에서도 내라고 하고 열어야 돼요. 아니 국민들이 들어야죠. 이해운 후보자 관련된 의혹을 이게 일상생활에 바쁘기 때문에 기사 다 챙겨보지 않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새롭게 청문회에서 폭로될 사항들도 있어요. 야당이 왜 그걸 마다합니까? 이 검증의 장은 야당을 위한 장인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만약에 징계 임명을 강행하거나 아니면 예. 여당에서도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면서 뭐 부분 부적격 뭐 이렇게 해서 애매하게 해가지고 임명 절차를 강행한다면 그 여론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야당 입장에서 그 판을 깔 수 있는 이 청문회를 스스로 걷어찬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략적인 미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여론이 단언컨대 좋지가 않거든요. 특히 중도층이나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도 이해운 후보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아요. 예. 그러면 사실은 청문회 결과 보고서나 결과의 방향방은 여론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저는 우리 야당이 열심히 문제 제기하고 의혹 제기하고 매섭게 몰아붙여서 여론을 좀 더 주도했어야 되는데 그 판을 전 스스로 걷어찬 게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럴 때 저는 대통령이 만약에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해운 후보자 스스로 이 정도 욕을 먹고 논란의 중심에 섰으면 저는 최소한의 저 품격이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저는 자진 하차하는 게 가장 맞지 않나 싶은데 그럴만한 분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막판까지 온 것 같아요. 참 답답하긴 합니다. 청문회까지는 국회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임명을 강행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재명 정권의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국회에서 이 청문 보고서를 불채택하면 워낙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이 이해운 후보자의 그 적합도 비율이 부정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권을 리스크로 안 삼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결국 만약에 국회에서 불채택하면 지명 철회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명 철회할 거다. 예, 정권을 사실 리스크로 삼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전례가 최근은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절차를 지켜서 국회 존중하겠다 해서 그렇죠.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메인 요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석 셰프가 준비한 메인 요리는 예,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 내부용 장동혁 단식입니다. 오늘 5일째이긴 한데 여전히 당내에 전폭적인 지지를 이 단식이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4일차 텐트 이제 국회 로텐도홀에 텐트가 차려져 있고 장동혁 대표가 누워 있고 옆에서 좀 보는 아마 의료진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이는 사진으로 있습니다. 단식 투쟁 4일차. 예. 내부용이다. 그런 지적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굶어 죽어도 얻을 게 없다. 이렇게 아주 좀 다소 보기에 따라서 극단적인 예. 그런 평가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 전폭적인 지지를 못 받는 단식이 얻을 게 뭔가 그런 궁금증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요 내용 이따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서용주 셰프의 요리는 네, 좀 맥락이 비슷할 수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와 지금 이준석 대표 간의 연대, 연대 이장 연대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요. 런 단식. 런 단식. 지금 화면에 네. 나오는 사진은 지난번에 특검을 요구하는 동조하는 기자회견을 할 때의 모습입니다. 네. 예. 그래서 런 단식과 공천파리 조롱에도 이장 연대 그대로 가나. 런 단식은 뭐예요? 런 단식이 뭐냐면요. 결국에는 저는 단식 자체가 장동혁 대표가 뭔가 본인이 주장하는 뭐 자유수호 이런 게 아니고 결국 윤석열과 한동훈의 논란으로부터 도망가는 도피성 런 단식이다. 런종섭과 비슷한 그렇습니다. 계열의 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기인 셰프가 준비한 오늘 요리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이슈는 공천원금 수사 무능 관리입니다. 무능 관리. 예, 예. 이게 사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 공천원금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들이 지나치게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논의를 해보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요 내용은 김경 서울시원이 경찰에 세 번째 출석할 때 한 발언이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듣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현재 제가 하지 않은 그런 진술 그리고 추측정 보도가 너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본인이 하지 않은 말들이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라는 게 어제 김경 서울시원의 말이었습니다. 예, 이것도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김근식 셰프님 메인 디시는 예, 제가 오늘 가져온 메인 디시는 홍준표 끝없는 독설 가져왔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예. 요즘 페이스북에 얘기를 많이 예, 하는 것 부쩍 같아요. 화가 많이 나신 것 부쩍 같아요. 화가 나요.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깊이 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페이스북에 나와서 보고 가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어제 올린 페이스북입니다. 당대표는 목숨을 건 단식을 하는데 시장이라도 해보려고 날뛰면서 등 뒤에 칼 꼽는 영남 중진 놈들 TK 통합 방해해놓고 또 그 자리 계속하겠다고 설치는 X. 자꾸 제 놈자자가 많아서 제가 지상파에서 그대로 읽긴 좀 그렇고 X로 표현하겠습니다. 나이를 60을 넘기고도 소장파 행세하는 X. X가 많아요. 예. 다 X입니다. X. 다 X예요. 요 정도면 한 그러니까 몇 명의 실명이 추정되죠. 저걸 보면. 트리플 X에 곱하기 2 정도의 X가 난무했습니다. 예. 그것을 청산 못하면 그 당은 희망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알겠어요. 이 부분도 뒤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주제인 박원석 셰프님의 장동혁 전 대표의 단식 발제를 좀 해주시죠. 일단 오늘 5일째인데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저도 과거에 이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회의원 시절에 예. 노상 단식을 청와대 앞에서 했던 적이 있는데 열흘 했었거든요. 어. 정말 힘들어요. 5일쯤 되면. 장동혁 대표 건강 잘 유지하시길 우선 바라겠고요. 근데 이제 당 내부의 분위기를 보면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이 앞서 동조 단식 들어간다는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전폭적으로 당 대표의 대여 투쟁을 지지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대여 투쟁이라는 의미 부여를 한 단식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 이제 징계
인한 여론 악화를 돌파하기 위한 일종의 내부용 단식 아니냐. 배현진 의원이 표현하기를 그 징계 철회를 하지 않는 이 나홀로 단식은 이 효과가 없다. 예. 그러면서 제가 앞서 소개했듯이 당대표가 굶어 죽는다. 가장이라는 표현했습니다. 가장이 굶어 죽는다고 얻을 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서 굉장히 우려를 표했던데 대체로 이제 친한계의 반응은 그러하고 친한계를 제외한 당 내부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조금은 뜬금없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쌍특검 이게 이제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주장이긴 하나 그동안에 장동혁 대표가 그 관철을 위해서 집중하고 이런 모습을 잘 보이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준석 대표하고 뭐 관련해서 예. 면담도 하고 하긴 했습니다만 그보다는 이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등등에 이렇게 더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돌연 그 징계 이후에 이렇게 단식이라는 다소는 이제 극단적인 방식을 쓰니까 사실 야당 일각에서도 여당의 이런 실책 공천원금 관련 논란이 많은데 왜 이거를 세게 붙잡지 못하냐는 지적이 계속 있었어요. 그렇죠. 물론 그래서 단식까지 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준비 과정이 빌드업이 좀 적었다 아니,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신 이제 거죠? 타이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대여 투쟁을 할 때 통일교 특검을 예를 들면 통일교 이슈가 최고점에 올랐을 때 그러니까 여론이 저거 특검으로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공감을 하는 그 시점에 이렇게 들어갔다면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고점을 좀 지난 다음에 어쨌든 수사는 하고 있고 예. 합동수사단까지 검경 구성이 됐어요. 근데 돌연 이게 이제 특검을 들고 단식이 나오니까는 조금 이슈 대응을 잘 못하는 거 아니냐 전략적으로 근데 이런 평가까지 곁들여지면서 어찌됐건 이 단식의 진정성을 그렇게 뭐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게 좀 부담스럽죠. 그 어떻게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래도 당장 그 주장에 응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럼 출구를 못 찾아요 단식이. 예. 그런 게 걱정되겠죠 야당 입장에서. 저는 제가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당 대표가 어찌됐든 간에 단식을 시작해서 지금 5일째고 사실은 제가 듣기로 3일째, 4일째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상태가 안 좋다라는 우려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잘 마무리하고 또 여당도 야당 대표 이런 단식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좀 대응하는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 맥락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당대표가 아무리 노선이나 방향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당대표의 저런 단식 자체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통일교 문제가 확실하게 이슈가 제기됐을 때 저는 우리 당 지도부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둘이 단식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 댓글에 저를 비난하면서 너부터 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예. 저는 그래서 단식이 필요한 때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지금은 통일교 특검은 조금 세게 바른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이미 원칙적으로 받았잖아요. 예. 강론에서 좀 이견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하는 타이밍은 공천원금 특검을 밀어붙이는 건데 공천원금 이슈도 살아있고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천원금 특검이라도 단 하나의 명분을 갖고 정말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해서 여당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낸다면 출구가 생길 것 같지만 예. 그렇지 않다 한다면 이게 단식은 시작은 쉽지만 끝이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현명한 출구를 좀 모색을 하는데 우리 당도 그리고 여당도 저는 민주당도 좀 호응을 해서 잘 마무리되길 바라고 다만 이 단식을 놓고 우리 당 내부에서 한쪽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제명 또 한쪽에서는 장동혁 현 당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이 두 가지 사진이 같이 착종이 되면서 이게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것도 사실이에요. 내부에서부터 그렇습니다. 단식을 바라보는 눈이 갈라져 그렇습니다. 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한쪽을 원망하고 한쪽에서 한쪽을 또 비난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제명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것들은 많은 국민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 부분도 잘 풀렸으면 좋겠고 장동혁 대표의 단식도 어찌됐든 간에 요구하는 것이 공천원금 특검이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란다면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에 좀 어울리지 않는 장면들이 착종돼 있긴 하지만 그 둘 다 우리 내부에서 잘 풀어서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의 단식, 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뭐 제가 뭐 비하거나 뭐 조롱할 생각은 없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메시지와 상황 자체가 맞지 않는다. 장동혁 대표 SNS에 보면 단식의 이유를 자유와 법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 대한민국은 권력자의 힘에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의 강물이 흐르는 나라여야 한다. 예. 이게 대상이 윤석열이면 딱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자의 힘에 좌우되는 나라. 저는 윤석열 정부 때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했었으면 딱 지지를 받기도 좋고. 아,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게 뭔가를 요구하면서 단식을 했으면 맞다라는 그 말씀이신가요? 이 단어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어울리지가 않아요. 상충됩니다. 권력자에 따라서 힘이 좌우지우는 나라라고 국민들이 느끼지 않잖아요. 예. 본인 혼자만 주관적인 판단에 있어서 하다 보니 단식이 여론의 받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부용이라는 말을 듣는 거죠. 결국에는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자유와 법치를 지켜달라고 그 안에 있는 보수 그 짠물 지지층한테 호소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예. 국민들은 관심도 없어요. 야당 대표가 단식하는데 왜 하지?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사형구형에 대해서 입장 발표했습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계속 논평이 없죠. 논평이 없는데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하는 걸로 입장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에 대해서도 자 뭐 재심까지 기다리겠다 그 한마디 하고 바로 생뚱맞게 단식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드리블이 없어요 단식이.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는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도 없을 뿐더러 대상 자체가 지금 싸우는 대상이 이재명 정부가 정말 권력자의 힘으로 나라를 좌지우지한다는 국민들이 많은지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단식은 결국에는 한동훈의 제명과 윤석열의 사형구형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예. 말하기 곤란하다. 어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방어막이 단식이다라고 보시는 단식으로 거군요. 숨어든 거죠. 뭐. 이긴 사무총장님은 내부용 단식이라는 지적은 일리가 있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 윤한홍 의원, 권영진 의원 등등 당내의 다선 중진 의원들이 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한마디씩 거둘 때 그때 이제 바로 필리버스터를 들어가는 바람에 그 여론을 잠재우기도 했거든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형 구형되고 한동훈 대표 징계 결과가 나오자마자 단식에 돌입했어요. 그건 이제 아마도 국민의힘으로 향하는 그 비난의 화살을 여론을 잠재우겠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어떤 목적이나 정치적 어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밥 굶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게 사실 되게 좀 터부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점점 단식이라는 게 날이 갈수록 야위어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될 거고 비례해가지고 뭔가 보도가 많이 될 텐데 그걸 가지고 거기서 한동훈 대표 내지는 뭐 징계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라는 게 되게 궁색해지고 겸연쩍어질 겁니다. 그런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송영주 소장님도 단식하는 사람을 조롱하거나 폄하할 생각은 없다라고 전제를 붙이는 것처럼 아무래도 단식을 하다 보면 그런 방어막이 쳐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피골이 상접해지는 그 사진들이 계속해서 언론 보도가 날 텐데 거기다 대고 뭐 배현진 의원처럼 굶어 죽는 사람이 뭐 남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오히려 비난의 화살을 받는 건 배현진 의원 쪽이지. 아니 저는 그래서 그 정청래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 하잖아요. 그 최고위원회 끝나고 오늘쯤에는 한번 단식장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하고 있다고는 해요. 근데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조금 이게 뭐 상황을 타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 이제 김근식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통일교 특검은 사실 접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의 수사 범위에 대한 이견 정도만 있는 거지. 예. 여당에서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천지를 넣는 거를 한사코 물론 약간 이제 물타기 느낌이 있는데 또 국민의힘이 거부를 하면 신천지를 비호하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때문에 이거는 마주 앉아가지고 해법을 찾고자 하면 못 찾을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공천원금 특검은 일단 경찰 수사가 막 초기 단계여서 예.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하는 면이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또 그 경찰 수사 모습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 때문에 이것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서로 간의 협상의 실마리를 못 찾을 바는 아닌데 지금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저게 내부용 단식 평가가 나오고 또 실제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켜보는 거죠. 저걸 가지고 여당 내부에서 이제 이전 투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근데 어쨌든 저런 투쟁이라는 건 협상을 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그냥 뭐 밥만 굶고 계실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상황 타개를 위해서 정치력을 좀 발휘해야 되고 여당도 야당 대표가 단식하는데 너무 매정하게 나몰라라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예. 오늘쯤에는 한번 가서 오늘쯤엔 한번 찾아가 봐야 됩니다. 정치의 문법이 작동할 수 있는 장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식을 통해서 정청래 대표가 찾아가는 건 왜냐하면 야당의 대표가 단식하면 어떤 경우에도 그 주장에 동의하든 안 하든 여당 대표는 한번 방문합니다. 지금까지 정치는 그렇게 작동해 왔어요. 야당의 원내대표가 단식하면 여당 원내대표가 찾아가는 것이고 저는 그런 면에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청래 대표가 찾아가서
저는 방문을 하는 건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하면서 여야가 또 한 번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고 협상이 가능하면 좋겠고 그건 이제 사실은 통일교 특검과 공천원금 특검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으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2차 종합특검을 밀어붙였잖아요. 예.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특검에서 N차 특검까지 할 거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을 강행하는 민주당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서라도 저는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두 가지 특검에서 하나 정도는 저는 좀 그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출구가 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 단식의 요구 조건에 그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다들 그 이해하시는 바대로 단식이 내부용 의미가 있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한밤중에 징계를 하고 나서 저는 단식을 준비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 상황을 좀 나름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용 단식이라는 정치적 의도에도 합당하려면 이 단식의 장이 저는 내부용 그 해결책에 저는 하나의 모멘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든 오세훈 시장이든 안철수 의원과 오세훈 시장 찾아갔었지 않습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도 어제 유감 표명을 그래도 어렵게 한 만큼 좀 조금 더 상황을 봐서 찾아가서 왜냐하면 단식의 대외의 명분이라는 게 두 가지 특검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뭐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고 올바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힘을 실은다는 의미에서 저는 찾아가서 격려 방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우리 내부의 이 갈등과 이 파국을 막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으로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 개인적인 그냥 의견을 말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내부용 단식이다라는 거에서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의 사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김근식 교수님이 제안한 대로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단식하고 있는 곳을 찾아가서 손을 좀 잡아주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광고 듣고 저희가 또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의 단식 물론 특검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지만 내부용이라는 비판도 있다라고 말씀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부용이라는 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에 대한 비판 어떻게 보면 이 화살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근식 교수님이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 단식장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나머지 세 분의 의견도 짧게 이건 뭐 그냥 OX로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먼저 박원석 가는 게 통상의 문법인데 가야 된다. 잠시 넘어가서 네, 서영 조사님 저는 갈 필요가 없다. 갈 필요가 없다. 네. 이긴 총장님은 가야 하지만 안 갈 거다. 가야지 안 갈 거다. 일단은 가야 한다가 3대1. 그다음에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김근식 교수님은 저는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갈 수 있다. 네. 세모로 볼게요. 네. 세모로 하면 되죠. 네네. 좀 더 줏대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가야 한다고 주장을 좀 욕을 먹으면서까지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사과라는 용단을 내린 것도 보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 수 있다. 예. 안 갈 가능성이 높죠. 안 갈 가능성이 있다. 안 가요. 안 간다. 안 가죠. 안 간다. 역시 안 간다. 3대1로. 아니 가야 한다, 갈줄 삼- 알았는데 예. 어제 사과문을 보고 사과문을 아 보고. 이거 안 갈 거다 분명히. 예. 전 사과를 한다고 해서 야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기조를 바꿔가지고 진짜 정치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심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사과문을 보면 이거 박원석 의원님이 대기실 하셨지만 사과문은 사과문이 아니에요 이게. 이 원인을 부정하는데 결과만 도의적으로 책임을 진다라는 이런 내용은 사과가 아니라 책임 전가죠 사실은. 그래서 안 갈 거다. 안 갈 거다. 네. 그거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사과 얘기하기 전에 짧게 요거 하나만 먼저 볼게요. 갑자기 궁금해서 제가 만약에 일단 여러분들은 안 갈 거다가 3대1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가면은 장동혁 대표가 받아줄 거다 안 받아줄 거다. 아니, 장동혁 대표 거기서 안 받으면 제일 못난 아니 사람이 그러니까 되는 거죠. 징계가 그러면 철회할 거다. 아니 철회가 아니라 정치적 해법의 첫 단추를 열 수 있는 단추를 열수 거예요. 있다. 아니, 대화가 가능하니까. 결과는 어차피 징계인데 예. 좀 그러니까- 수위가 확 낮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 수위를 낮춘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 뭐 제명을 일단 무슨 대화가? 6개월 당원권 정지로 낮춰준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정치적 해결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만나는 게 너무도 간단한 건데도 만나지 않고 이렇게 사태를 키워왔기 예. 때문에 두 분이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물꼬를 튼다. 물꼬를 저는 튼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박원석 의원님은 아니 징계하고는 당장은 별개의 문제일 텐데 글쎄요 뭐 분위기를 열 수 있는 그런 단초는 되겠죠. 그럼 주변에서 뭔가 노력을 할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계속 갈 거다. 계속 갈 거다. 가봐요 효과는 없을 거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실은. 그럴 수 일단 있고. 뭐 징계에 대한 건 놓고 명분용이죠, 보면. 명분용. 네. 가면은 효과 이런 걸 떠나서 정치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지워져요. 아 그래요? 이 장동혁이 그동안 한동훈 전 대표 주장대로 스태프였다면 가는 순간 이제 한동훈이 장동혁의 스태프가 됩니다.
저는 만약에 가시게 되면 잘 오셨습니다 하고 환영하실 것 같고 오히려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윤리위원회가 좀 궁색해진다. 궁색해진다. 그런 효과는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아, 네. 예,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 뭔가 화해의 국면을 열 것이다. 이거 화해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단식을 하는 당 대표를 존중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본인의 그 한 명의 메시지로 친한계 내지는 그 주변 사람들의 메시지까지 정돈되는 효과까지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뭐 살자로서 말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안 보는 요것에 문자로 여기에 보내주세요. 제 의견을 적어놓고 혼자 보고 웃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라고. 네. 사회자가 뭐 의견을 못하니까 제가 이래서 앵커보다는 평론가가 재밌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아까 사과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네. 평가를 이기인 사무총장은 사실 되게 좀 박하게 했습니다. 송구하다 한 번이고 나머지에 대한 의견이 더 많았기 때문에 사과로 볼 수가 좀 한동훈 약하다는 전 대표 거죠. 사과. 예. 저는 이 메시지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긴 총장도 좀 더 박한 평가를 했고 특히 이제 장동혁 대표 측에서도 뭐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의가 아니라. 정치라는 것은 상대방과 강하게 맞부딪힐 때 자신이 요구하는 100%를 다 얻을 수 있는 게 정치가 아니에요. 예. 그 정치가 100%를 얻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의 그 어려운 결단을 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논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선언했을 때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저는 품 넓은 게 이기는 쪽이지. 야, 너 그건 왜 그 다 못하고 조금 하나 많이라고 먼박을 해버리면요. 장동혁 대표 측이 더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그 사과는 했고 유감 표명을 했지만 단계가 조작이고 정적 죽이기란 이야기는 그대로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게 또 틀린 이야기도 아니에요. 다 아시다시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그다음에 그 누구 윤리위원장이 정말 너무나 탈법적으로 그리고 예. 너무 과도하게 사실을 왜곡해서 이 징계를 제명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해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잘했습니다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그거대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서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 어떤 걸 요구해서 한동훈 대표 저 어렵게 결단한 저 유감 표명 예. 사과에 대해서 저는 박하게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나쁘다고 생각해요. 평가할 만하다. 근데 이 박원석 문제가 의원님. 지금 거의 한 1년쯤 된 문제잖아요. 네, 저 정도 도의적 책임을 당원들에게 송구하다는 표현으로 전달하는 것 정도의 사과는 그럼 그동안에 왜 못했을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전반적으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정치권에서 이제 사과할 때 몇 가지 그 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군더더기가 없어야 되고 예. 간결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뭘 사과하는지가 좀 구체적이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비추어 보면 많이 아쉽죠. 왜냐하면 이게 시작을 어쨌든 조작이고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정치보복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예. 송구하다는 표현은 한 번 나오는데 반해서 그러면 이게 사과인지 아니면 탄원인지 조금 불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명분을 찾기 위해서 혹은 명분을 쌓기 위해서 하는 사과인데 오히려 상대한테 빌미를 주면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 정도 내용이라면 진즉했어야 되고 지금 시점에 할 거라면은 조금은 더 어떻게 보면 좀 간곡한 내용이 담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과라면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과를 받고 싶어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장동혁 지지층일까요? 아니면 국민일까요? 저는 사실상 장동혁 지지층이 얘기하는 사과라고 봐요. 근데 거기에 흡족하지 않겠죠. 그들은 넙죽 엎드려야 되는데 예. 그거를 사과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유감 표명 정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대상이 국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그 장동혁 지지층한테 사과할 생각은 없어요. 한동훈 전 대표의 정확한 워딩이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그렇죠.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그 당원도 저는 그 전체 당원 마이너스 장동혁 지지층이에요. 나머지 당원들한테 이런 혼란을 초래해서 사과드린다, 송구하다, 유감이다. 저는 그 얘기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정치보복의 메시지가 더 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솔직히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장동혁과 함수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는 장동혁 대표를 찾아갈 생각도 없을 뿐더러 본인의 입장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으로 이 메시지를 낸 것이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좀 담백할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대표 알겠습니다. 지금 사과 전문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입니다부터 나와요. 예. 사과문은 그래서는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과를 한다면
조건이 없어야 되는 거고 적극적 인정부터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리고 단계 심판 문제라는 게 저희가 거듭 얘기하는 게 참 지겹기도 하지만 가족들의 명의가 가족들이 썼다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명의를 도용해가지고 몇 분 단위로 똑같은 게시글을 통해서 당내 인사, 당 밖의 인사들에 대한 인신공격을 했다라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명의 도용은 범죄입니다. 익명 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모욕 명예훼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정치보복입니다. 부터 부정해버리니까 원인은 부정하는데 결과만 도의적으로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사과문이 아니라고 좀 보기 때문에 예. 물론 이렇게 한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긴 하겠지만 다소 좀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알겠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기술 점수는 좀 부족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의 의견은 모도록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알아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아니, 원래- 컵에 물이 절반 있으면 그게 부족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이 정도면 참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분들을 그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이 정도면 정말 고생했다, 수고했다. 라는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게 정치 도의상 맞다는 거예요. 오히려 혹시 이제 반대일 김문식 것 교수님이 좀 같은데요? 옛날 낭만적인 모습이 좀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일 것 같아요.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정도면 그래도 진전이다. 혹은 좀 부족한데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장동혁 대표의 적극적 지지층은 굉장히 부정적일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굴복을 요구하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결국 그 당원 일반의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액션이잖아요. 거기에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당원 일반이 보기에는 기왕에 이걸 이제 사과를 하려면은 조금 더 이 어떻게 보면 좀 진정성 있게 조금 더 다가가게 사과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앞서 이제 이기인 총장도 지적했듯이 정치보복이라는 말이 훨씬 많이 나와요. 물론 정치보복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 정도를 가지고 설사 책임이 있다 한들 정치 제명을 끊는 제명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징계죠. 예. 그러니까 그 부당성은 부당성대로 다투되 본인도 인정했듯이 전직 당대표로서 여기까지 상황이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면 조금은 더 곡진한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일단 점이 뭐 부족한 거죠. 당원 게시판 논란은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징계가 너무 과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권력 투쟁, 한동훈 쫓아내기 아니냐라는 쟁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한동훈 전 대표는 어쨌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의 명의 도용 혐의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왜 안 했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클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 기술 점수가 좀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역시 이어지는 거긴 한데 서영주 셰프가 가져온 네. 겁니다. 런 단식과 공천파리 조롱에도 이장현대. 네. 예. 이제 한 장 차이를 봤잖아요. 음. 한동훈과 장동혁의 차이를 봤으면 예. 이제 2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거 집에서 생각해 온다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장 연대인데 저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의 함수 관계는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그럼 이준석 대표는요? 귀국을 일찍 했어요. 예. 왜 안 가지? 동조단식을 왜 안 하지? 김재원 최고한테 자리를 뺏겼네? 라는 생각도 전 개인적으로 좀 가졌어요.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런단식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은 이 단식의 명분이 굉장히 도피성이라는 거죠. 예. 통일교특검도 사실 조롱거리로 얘기하면 신천지 편들어주려고 막아주려고 단식하는 거야? 민주당이 통일교특검 하자는데 신천지 좀 노조합시다 하면 하는 거고 오늘 보도에서 보면 경찰에서 신천지가 본인들의 어떤 종교시설이 무산되니까 그 반발로 국민의힘 당원들을 모집해달라고 지휘에다 내리는 게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신천지도 사실 특검에 넣을 수 있는 사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단식할 여지가 없는데 장동혁 대표가 들어누워서 신천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거기에 첫 번째 명분이 떨어지고 두 번째 공천원금 그러면은 김정재 이철규의 공천원금 녹취 예. 이 부분도 방어해 주기 위해서 단식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대해서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마냥 그냥 자유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같이 들어누울 것인가?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자의 힘으로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이장연대를 계속 끌고 갈 저는 추동력이 다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같은 이슈이면서도 개혁신당의 이제 넘버 2 역할을 하고 있는 이기인 사무총장님이 일단 사실관계를 좀 바로 잡으면 아직 귀국 안 했습니다. 귀국 안 했대요. 네, 귀국 안 했어요. 보도에는 이제 조기 귀국한다고 나와서 조기 귀국 예정이라고 예. 나와 있고 조기 귀국을 21일 정도에 예. 귀국할 예정이라서 이제 귀국한 이후에 이 뭐 장동혁 대표의 어떤 적극적인 공조 방침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를 좀 논의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선거연대 내지는 뭔가 이 통합 이런 포석을 두고 하는 연대가 아닙니다. 결국 쌍특검을 발의하고 관철시키자라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일교뿐만 아니라 강선우 김병기 의혹에 대해서 이거는 경찰 수사가 너무 부실하다는 게 정황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검으로서 이걸 타개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 논리라면 사실 저희는 그냥 법을 같이 발의하고 공동으로 관철시키자는 목적일 뿐인데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지적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러면 국민의힘과 공동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뭐가 됐느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공천파리라는 말씀을 이게 주제로 가져오셨는데 저는 이 옛 어르신들이 참 속담을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저희가 주제 파악을 잘 못하고 남을 지적하는 사람을 두고 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영주 대변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뭐 공천파리 조롱을 했다고 하지만 진짜 민주당은 공천파리 정당이 돼버렸잖아요. 서울시 의원이라는 자리를 1억을 받고 공천을 팔았고 또 동작구의원과 동작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1천만 원 지금 받은 의혹을 지금 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들한테 뭐라고 할 때가 아니다. 본인들 몸에 묻은 지금 이 분뇨부터 해결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연대라고 하는 거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선거연대 내지는 통합을 포석으로 는 연대가 아닙니다. 특검법을 관철시키자라는 것 담백하게 그 목적일 뿐이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저게 개혁신당이 곤란한 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적 행보에는 정치적 해석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안에 대한 이슈에 대한 연대라고 선을 긋지만 그 연대에 응하는 국민의힘의 기대는 그런 게 아닐 수가 있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이 연대를 나아가서 지방선거 연대까지 정치적으로 포장하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동기도 있고. 예. 또 이게 뭐 언론을 비롯해서 세간의 해석은 조금만 이제 액션을 취해도 이게 3당이고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이 프레임에 어떻게 보면 갇히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예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귀국하더라도 동조 단식 들어가긴 좀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단식이 내부용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거기 가가지고 같이 단식을 하면 그 내부용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건 개혁신당으로서는 선뜻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원래는 같이 공동 단식 얘기가 나왔는데 먼저 들어가 버렸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그거는 장동혁 대표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하고 지난번에 회담했을 때 이게 원내 세석짜리 정당에 끌려다닌다 이런 평가를 내부에서도 일부 받았어요. 그래서 좀 꺼려하는 것 같은데 먼저 이미 들어갔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동조 단식하면은 오히려 그걸 서포트하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 스타일이 아니죠. 그래서 연대를 하더라도 다른 방식일 것 같고 로턴덕으로 해서 같이 들어가는 단식은 아닐 것 같은데 그 전에 끝날 수도 있고요. 물론 장동혁 대표가 지금 뭐 워낙 힘들어한다니까 단식이 그 전에 중단될 수도 있고. 이김삼 총장님 이준석 대표는 21일 날 귀국인가요? 예, 제가 알고 21일 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 천하람 대표가 얼마 전에 필리버스터 했잖아요. 그때 많은 주목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천하람 대표의 시간이었고 지금은 장동혁 대표가 혼자 단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의 시간인 만큼 굳이 뭐 공조 단식을 해야 되느냐는 의문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엄청난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공천헌금이라든지 통일교에 대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두 야당이 그 입법 발의를 같이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왜 색안경을 끼고 보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저는 그러면 그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조차 내지 않았던 조국혁신당은 그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큰 정당이고 지금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대한 지금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통일교 특검하고 공천헌금 특검 주장해서 야당 둘이 모여서 같이 해보겠다는 것을 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있는지 정말 가진 자가 더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정치의 기본입니다. 야당이나 여당이나 똑같은 이슈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합의해서 공동으로 그 입법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걸 손가락질하는지 이해가 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당에서도 이게 이제 소영주 대변인이 가져온 게 공천파리라는 이야기를 가졌는데 이거 사실 별 큰 이슈는 아닙니다만 우리 당의 대변인이 큰 실수한 거죠. 개혁신당에서 그래도 청년 젊은층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천을 받는데 이렇게 그 편하게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걸 가지고 무슨 공천 잠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당 대변인이 썼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 수석 대변인이나 원내 검토를 받고 낸 건지 물론 급하게 바로 신속하게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식의 실수가 있는 걸 보면 우리 당에 지금 뭐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논평을 낸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당의 논평이나 공식 입장이 김희식 교수님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제가 이게 비줄인 거죠. 공천파리를 제가 이제 공천파리로 단순히 얘기한 게 아니라 개혁신당이 자존심이 없냐 그거예요. 공천파리를 그냥 돈을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엔 당 자체가 별것도 없네.
당선도 안 될 당이 99만 원씩 4천 명 출마시켜서 40억 공천 장사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조롱하듯이 국민의힘 대변인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받고 예. 끝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 대표가 그냥 그거 사과받고 끝낼 일인가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잘못 알고 이제 얘기를 한 시간이 약 건데.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돈을 받는 걸로 오인했는데 저희는 돈을 받는 게 이번에 없어요. 캠페인을 제시를 한 거고 저희가 이런 조롱과 비판을 받는다고 해서 할 일을 안 하는 속 좁은 정당은 아니다. 민주당처럼. 예. 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부 토크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에 클로징 한 다음에 유튜브에서 그렇죠. 좀 더 날것의 토크로 정말 간식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속보입니다. 스페인에서 400명을 태운 열차가 탈선해 최소 21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부상이라는 속보입니다. 사고가 좀 많네요. 월요일 박성태의 뉴스쇼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유튜브에서 정치 맛집 남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CBS 예, 유튜브로 이어갑니다. 제가 쭉 댓글들을 광고 나올 때 봤거든요. 지금 2만 명 넘게 보시다가 광고 나올 때 조금 떨어졌는데 댓글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허. 네 분이 다 욕 먹고 있어요. 나도 보고 있는데 내 욕은 별로 없는데. 박원석 의원님이 제일 안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당해서 네. 무당파라 그래요. 예, 저도 조금 먹고 있어요. 그래요? 저도 조금 뭐 먹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런 게 좋은 저희가 아주 이제 그럼요. 예,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한쪽에 골고루 편향된 편향되지 사람들만 않아요. 듣는 게 골고루 아니라 나눠서 그렇지. 먹는. 욕도 나눠서 먹으면 욕을 나눠서 가볍다. 먹으면 시청자, 네. 청취자들이 골고루 들어오신다. 골고루 맞아요. 그렇죠. 골고루 아유 들어오죠. 좋은 생각 맞습니다. 골고루 듣는 정말 그런 방송이다. 예. 지금 한 분이 IM 럭키님이 IM인가요? JM인지 지금 근데 JM 럭키님이 김근식 킨네라고 했어요라고 했고요. DK님께서 박원석 의원님이 누군지 몰라서 욕을 못했어요. 야, 아니 천철선. 이 중에 유일한 배지 반성하겠습니다. 경험이 있는 박원석 전 의원님을 모르시다니요. 반성하겠습니다. 그분이 농담이죠. 농담이죠. 농담이지. 그리고 JD 마스터 킴님께서 방송 끝나니까 4만 명 이상이 훅 빠지는구나. 저희 맥시멈이 2만 명이었습니다. 3명 빠지면 큰일 나요. 4천 명 정도가 빠졌다가 아마 다시 들어오실 겁니다. 그다음에 김인웅님 쓴소리역하면 다 욕함. 이기인 사무총장님 발음 재밌어요라는 의견도 발음이 뉴스쇼. 뉴스쇼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뉴스쇼. 그 발음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도 뉴스쇼 해봤는데 어려워요. 아니 박성태 앵커가 하는 게 어색하더라고. 네. 어려운 거 하고 내가 해봤는데 나도 안 되더라고. 어려워. 네, 렛츠고 고고식님께서 박앵커님 이젠 패널이 아니고 사회자인데 좀 진중한 사회자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투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중한 사회자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가벼운 게 좋습니다. 저도요. 박성태로 원합니다. 저도 잘 못 찾았어요.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냥 하세요. 넌들 나를 알겠느냐? 그냥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JTBC에서 9시 8시 뉴스를 진행할 때도 안 진중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진중하게 그때는 진중했지. 좀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너무 박성태 메인 알아서 뉴스를 그런가? 진행할 때도 안 진중했는데 저희 패널들 의견이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고고식님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기인 총장님, 박원석 의원님 논평 너무 좋습니다라고 했고요. 플리트 비체님, 박선태님 귀여우세요라고. 그렇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도 저를 우습게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친한계 분들한테 지지자분들한테 욕을 좀 많이 먹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저께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제 추측입니다. 한동훈 대표 그 사과 영상을 보고 제가 문득 떠오르는 드라마가 하나 있거든요. 예. 2008년에 개봉했던 그 기무라 타쿠야 주연의 일본 정치 드라마 저도 그 체인지라고 페이스북 봤어요. 있어요. 예. 근데 저만의 추측입니다. 근데 전 그 장면이 너무나도 좀 유사하고 흡사해가지고 그 기무라 타쿠야는 보여줄 수 정치 있을까요? 어떤 거길래? 댓글 쇼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앞서 저희 만약 못 보여주면 제작진 사진에도 올라오긴 했어요. 네, 유튜브에서 그 기무라 타쿠야 체인지를 검색해 보면 가장 먼저 뜨는 저희 영상에 저기 또 최 PD가 엄청 동작이 빨라요. 영상이, 지금 막 준비하고 있네요. 그게 그래서. 상당히 비슷해요. 예. 그 이게 구도도 그렇고 뒤에 예. 배경에 있는 나무 그 배경도 그렇고 상당히 어제 비슷한데 한동훈 전 대표의 사과 페이스북 영상 뒷 배경이 일본 드라마의 한 컷과 비슷하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내용을 잠깐 얘기하자면 이제 예. 일개 마을의 선생이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을 그린 드라마인데 마지막에 이제 그 일본의 중의원을 해산 선언하면서 예. 이제 마지막 원테이크로 쭉 한 5분 이상 연설을 하는 대국민 담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랑 너무나 흡사해.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형식이 너무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아마 한동훈 대표가 그걸 참고하지 않았을까라는 참고하지 생각이 않았나.
들어서 그걸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근데 욕먹을 이유가 뭐가? 그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내용도 좀 비슷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주고 들었는데 한동훈 대표 지지자분들이 막 물러오셔가지고 이게 맞느냐라고 하면서 비판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도 욕을 알겠습니다. 먹어서 근데 뭐- 이골이 났어요 저는. 꼭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한테만 욕 먹는 건 아니라고 알려주시죠. 항상 먹는데 어제는 그 유독 또 아, 이 장면이구나. 네, 아,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드라마에 일본 드라마에 나왔던 지금 이 사진이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에요. 네, 요게 이제 상당히 좀 한동훈 전 비슷하잖아요. 대표 시계 사진입니다. 정장 뒤에 배경 아. 그리고 저 기브라 타쿠야가 이제 마지막에 울먹이면서 진짜 뭐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염설을 하기도 하는데 약간 울먹이는 모습도 그렇고 형식은 상당히 많이 좀 따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뭐 김엘라나님께서 전혀 다른데 왜 그래? 뭐 하시기도 했고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 면도 있을 것 같고요. 딴 데인지 안 딴지는 모릅니다. 이긴 사무총장님이 일단 그렇게 개인적인 짐작하는 추측입니다. 거고요. 어우 지금 댓글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댓글이 이게 빨라지는데요. 여기만 보려고. 예. 아, 죄송합니다. 댓글이 이렇게 빠를 땐 대부분 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칭찬은 반응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긴 사무총장님이 저희 다 뭐 이쪽 저쪽에서 다 욕 먹는 거예요. 아유, 그게 이제 진짜 공정한 뭐 방송이죠. 제가 제일 가만히 있잖아요. 제일 욕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 아니 근데 뭐 보니까 별로 욕도 많이 먹지도 않으면서 네. 조그만 욕 먹는 거하고 상처받고 그렇죠. 그랬어요. 개혁신당 당원들도 많아. 많아요. 파이팅도 많아. 저는 대한민국 모든 이 그 댓글 부대에게 욕을 먹는 사람으로서 소영주 소장님 MBC 갔을 때 동접자 한 2만 명한테서 욕 먹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지 뭐. 아 이건 욕도 아니고. 몇백 명 먹는 거는 그건 욕도 아니에요. 저도 뭐 간지럽네. 같이 예. 장성철 왜 어울리냐 그리고 같이 제가 욕도 많이 장성철 먹고 그랬습니다. 소장님과 지금 욕바지 쌍두마차를 달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이제 토크를 하면서 다시 18,000명 이상이 왔습니다. 오늘은 정치 맛집이니까 디저트 간식이 나올 예정이에요. 네. 일단 당 대표가 단식 중이니까 김근식 교수님 건 빼고 준비를 좀 네, 부탁드리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자중해. 당 대표 단식인데 뭐 당이 동조 매장이 단식. 먹는 건 좀 아니죠. 아, 그럼요. 저는 뭐 참여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이번 주 한 주는 좀 술도 자제하시고. 예. 아, 그렇습니다. 예. 오늘의 간식은 장도혁 대표의 마음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방송 중 유기한 단식이라고 제작진이 우리도 간식은 끝나고 간식. 드립니다. 끝나고 예. 아, 이거 1시간 단식이네. 간식을 단식하는군요. 김근식 위원장님만 단식하면 되는데 우리까지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을 것 같은데요. 저 세 분은 간식을 우리 주세요. 아, 간식이 없는 것도 컨셉이구나. 그렇지. 근데 그러네. 간식을 단식하는 거지. 맞네, 맞네. 김근식 교수님만 안 먹어야죠. 뭐. 그럼요. 이긴 사무총장님은 먹을지 말지를 이제 그냥 준비하기 21일 이후에 귀찮으셨던 거 아닙니까?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또 이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간식이야, 런간식. 어제 아까 런단식 했고요. 이긴 셰프가 준비한 게 바로 공천원금. 공천원금 수사. 예. 아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사실 이 경찰의 수사가 상당히 부실을 하죠. 뭐 예. 김병기, 강선호 의원 셋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김병기 대표는 고발되고 나서 2주 뒤에 원내대표 사퇴를 하고 나서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제 1금고든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강선호 의원도 마찬가지고 김경식 의원 같은 경우는 가장 황당한 게 실거주하고 있는 서초 아파트는 빼고 압수수색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저 그래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이 무능하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권력 앞에서 바람보다 먼저 눕는 건 아니냐. 지금 이 정권이 어쨌든 검찰청 폐지하고 이 그립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수사가 전면 확대가 된다면 이 정권에 뭔가 좀 리스크 내지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보다 먼저 눕는 어떤 권력의 습성을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예. 네. 요런 건 또 우리 박원석 의원님이 찰지게 비판해 주십니다. 저는 수사 속도가 늦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 일단 수사 속도가 늦는다는 거는 대체로 다 공감하는 바잖아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요? 지금 2주 만에 예. 이 사건이 알려진 지 2주 만에 압수수색을 나갔는데 그 직전에 있었던 통일교 수사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 보도된 지 4일 만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안 돼서 뭐 소환 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강선우 의원 지금 한 달이 가까이 돼 가는데 이제 내일 소환을 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수사 속도가 늦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1억 원을 주고 받았느냐. 이건 대체적으로 그림이 구성이 됐습니다. 일단 김경우 의원은 그쪽의 요청을 받고 내가 줬다. 그리고 보좌관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만났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강선우 의원한테 직접 줬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보좌진은 강선우 의원이 뭐 싫으라 그랬어. 물론 이제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은 부인합니다. 자기가 달라고 먼저 얘기한 적 없고 싫으라 그래서 싫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강선우 의원은 아주 이전에 부인해 놓은 거 빼고는 지금까지 묵묵부답이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게 이제 공여자가 그렇게 일관되게 진술을 한다면
그게 맞을 거다 이런 이제 추정이 가능하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공천 전날까지 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도 컷오프 대상이다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하룻밤 사이에 왜 뒤집혔냐 어떤 작용을 통해서 그게 뒤집힌 거냐 이것까지 밝히는 게 이 수사의 핵심입니다. 그거 예. 못 밝히면 이 수사는 실패한 수사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수사 지연이 결국에는 그 두 번째 핵심으로 안 가기 위한 의도된 지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김경 그 전 시의원이 출국을 했죠. 뒤늦게 압수수색 들어갔죠. 그다음에 김경 씨가 뭐라고 진술했는지를 강선 의원한테 다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보도를 통해서. 그에 대해서 충분히 법률적으로 대비할 시간과 예. 그런 그 정보를 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럼 결국 수사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냐. 둘 사이에 1억 원 주고받은 거 끝. 근데 정작 중요한 후자로는 안 간다면 이거는 이 문제의 어떤 구조적인 비리를 드러내지 못하는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고 더 예. 이상한 거는 여기서 또 한 명의 피의자에 대해서 전혀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은 다른 수사를 하고 있어요. 본인의 어쨌든 공천 언급 문제나 그렇죠. 본인의 각종 논란과 관련된 이게 수사 팀이 달라요. 동작구의 의원들이 공천원금을 2,000에서 3,000을 줬다가 나중에 돌려받았다. 이 아니, 의혹에 대한 아니뿐만 아니라 수사팀도 다릅니다. 예. 근데 이 수사에 있어서 강선 의원 수사에 있어서 김병기 의원이 적어도 묵인하고 방조한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는 여기서 진행된다는 느낌을 우리가 못 받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공천이 하룻밤 사이에 뒤바뀌었나. 이 문제로 안 가려는 이 흔적이 너무 역력해 보인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되면은 특검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그냥 무능이 아니고 의도된 무능. 아까 이제 관리라는 표현을 이긴 총장이 썼는데 그런 거 아니냐. 도된 무능이다. 이 이런 의심을 부분에 제기해 봅니다. 대해서는 서영주 소장님 얘기는 이제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이따 듣기로 하고 저도 박원순 의원이 뭐 굉장히 찰지게 말씀을 잘 짚어주셨고요.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비교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전재수 장관이 통일교 돈 받았다는 이야기가 윤영호 본부장의 입에서 진술이 나오면서 드러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범죄 혐의자의 진술 하나만으로 발칵 뒤집혀가지고 전재수 장관 어떻게 했습니까? 공항에 오자마자 바로 사표 내고 왔어요. 그리고 바로 압수수색 들어갔고 예. 바로 전격적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 현직 장관이었는데. 근데 그 뒤로 지금 강선 의원이나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경찰이 하는 걸 보면 지금 박원석 의원이 잘 지적한 것처럼 전재수 장관에 대한 그 증거나 혐의가 나왔을 때 경찰이 움직였던 것에 비하면 밀행성이나 전격성, 신속성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까 밀행성 이야기 하셨지만 김경 의원이나 아니면 그 남모 사무국장이 경찰에 와서 어떤 짓을 했는가가 시시각각으로 실시간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김경 의원과 남 국장에 대한 이야기를 강선우나 김병기는 어떻게 듣고 있는지 다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대처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압수수색 늦어진 거 그다음에 소환조차 지금 받지 않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나라는 의문이 방에 들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 수사 주체가 다른 별개 사건으로 김병기 의원도 지금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속도가 너무 늦어요. 속도가 너무 늦고 지금 당장 이야기하는 게 이게 제가 보는 상식의 수준에서 안 맞는 게 그 동작구 부의장 법인카드를 부인이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저는 부인은 수사를 먼저 하지 않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동작경찰서에 그 수사를 무마했다고 하는 수사관을 불러다가 먼저 이야기하는 거. 내가 수사를 이렇게 하는 것도 맞나? 왜냐 어쨌든 동작구 그 부의장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이 핵심 주체가 그 부인인데 그 부인 사건이잖아 사실은. 보통 그래도 수사에서는 이제 가장 핵심은 네. 맨 나중에 그래? 증거를 모아놓고 이제 맨 나중에 부르는 경향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 수사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넘겼다고 의심받는 경감인가요? 이분을 먼저 불러다가 수사하는 걸 보고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이하다. 저는 김병기 의원이든 강선 의원이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입 바른 사람들인 거 맞잖아요. 강선 의원은 그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가부 장관 후보를 지명했고 김병기 의원은 대통령의 특수 비밀병기라고 다 칭찬했던 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는 건지라는 국민적인 의혹이 클 수밖에 없다. 수사가 너무 네. 미진하다. 여당 의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이 무능이 이제 공통 분모인데 의도된 무능이냐, 예정된 무능이냐, 예. 이제 이런 걸로 좀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찰의 수사가 사실상 밖에서 보는 표면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더디다. 그리고 이게 뭔가 정리가 안 된 듯한 느낌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 경찰이 좀 분발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런 의혹들을 받으면 경찰이 좀 브리핑들을
해서 좀 경찰의 어떤 불신들을 털어내는데 그런 또 기능도 경찰에서 제대로 정무적으로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 수사를 본인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평가가 좋지 않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이제 경찰에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김병기 의원의 수사의 한 축과 김경 강선 의원의 한 축이 따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이게 버무려진 건 아니에요. 김경 강선우가 사실상 돈을 1억을 주고받은 주체죠. 예. 거기에 이제 결과적으로 김경희 시의원이 이제 공천을 받는 과정에 김병기라는 그 의원이 나와서 있기 때문에 저는 강선우 김경 부분을 딥하게 깊게 수사한 뒤에 김병기 의원을 이쪽으로 수사를 해서 가는 것이고 또 김병기 의원의 다른 축은 탄원서에서 이제 지방 의원들에게 본인의 배우자와 그 측근이 돈을 받았다 돌려준 사실 이 건은 또 따로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서 예. 요 부분은 좀 명확하게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들을 좀 구분해서 가야 되는데 다 헷갈려요. 이게 뭐 김기영, 강선우, 김병기 배우자가 한 축에 다 있는 것처럼 있습니다.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아니거든요. 박원석 전 의원님 말씀은 김경 서울시의원이 강선우 의원한테 1억 원이 건네간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2년 지방선거 때 왜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김병기 의원이 이걸 묵인했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해야죠. 동작구 공천원금만 되고 있지 이 부분은 아예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이 지적이신 거죠.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강제 수사도 굉장히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김병기를 손절한다 이런 정치적 분위기가 확연해진 뒤에야 강제 수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보기엔 석연치 않고 어찌됐건 간에 이 공천원금 수사의 핵심은 구조적인 문제냐를 밝히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경찰 수사는 휴먼 에러다라는 답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강선우 의원이 어쨌든 공관위원으로서 그 공관위에 나가가지고 김경 공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는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됐고 예. 그래서 컷오프 대상에서 단수 공천 대상자로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도대체 어떤 힘에 의해서 누구의 말하자면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냐라는 것까지 밝혀야 그 수사가 제가 보기엔 성공한 수사라고 볼 수 있고 통상 만약에 이걸 이제 검찰 특수부에서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당시 2022년도 서울시 서울시 공관위에 이 당시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경찰은 이것만 보고 있어요. 예. 심지어 그 김경희 하룻밤 사이 어떻게 공천을 받게 됐는지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는 그 기미도 안 보여요. 그냥 1억 주고받은 것만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걸 누가 이 수사가 공정하고 실질적 진실에 접근한 수사라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수사권을 온전히 가져가지고 수사권을 행사하는데 경찰이 수사권을 온전히 가져가서 이 수사권을 행사해도 되겠다라는 믿음을 주려면 그 어떻게 보면 시험대가 될 수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김병기 의원 지금 징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본인이 재심 신청해가지고 그것도 위야무야 되고 있지. 아니죠. 1월 말에 최종적으로 재심이 절차를 다 밟고 나서 결정을 내리기로 했기 때문에 뭐 제명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은 없을 거란 같아요.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비판 여지는 없고 좀 늘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정무적으로 좀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저는 이제 박원석 셰프가 얘기하신 김병기 의원이 그 김경시 의원의 마지막 어떤 그 공천 과정에 관여한 것이 어떤 영향인가 저는 수사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근데 단지 이제 특수부하고 지금 경찰 수사 얘기를 하셨어요. 특수부는 정말로 검찰 특수부는 예전에 딱 목표를 정하죠. 2022년도 공천 관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해서 샅샅이 뒤져서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을 찾겠다라는 딱 목표를 정하고 하는 게 특수부 수사 방식이고 제 생각에는 경찰은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하는 좀 그런 수사 기법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김경시 의원에 대해서 왜 바꿨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거 수사하면 이거 왜 안 하지? 이거 덮으면 안 되는데 라고 저도 비판할 것이지만 지금은 차곡차곡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돼서 좀 그 부분은 마지막까지 좀 지켜보는 게 이제 어떨까 싶습니다. 꼼꼼하게 수사한다라는 말씀도 뭐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김경시 의원의 자수서에는 예.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럼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다들 그랬는데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고, 그렇게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 처음에는 3억 정도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 포항의 김정재 의원처럼 뭔가 민주당 내의 어떤 지방의원 공천 시세를 뭔가 예고하는 듯한 그런 진술서가 나왔어요. 그럼 이 정도면 사실 검찰이 수사를 맡았다면 수사를 확대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1억에 대해서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저는 점점 날이 갈수록 검찰이 그러질 때가 올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뭐 어쨌든 경찰이 이제 수사권을 온전히 가져가서 특수수사 능력이 경찰에도 있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이런 수사에서 특히 이제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이 여권을 상대로 한 수사기 때문에 능력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믿음을 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제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 증거가 반드시 거기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지는 않잖아요. 예. 이게 수사의 일종의 이제 수사상의 압박의 일환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서울시 공관위에서 2022년에 일어난 일인데 서울시당 압수수색은 왜 안 하죠? 이런 걸 얘기합니다. 저는 아주 기초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저도 믿고 싶어요. 서영주 셰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차근차근 수사하는 거라고. 근데 차근차근 수사하는 거라고 전제하고 보더라도 이 수사 속도나 혹은 수사의 범위나 수사의 방식이 좀 상식적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과연 이 수사를 이게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 반쯤 수사하고 반쯤은 덮고 있는 건지 의문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예를 들어서 뭐 없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수사는 해야 되는데 건들기는 싫은 경찰이 예,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냐라는 얘기로 많이 얘기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사를 해야 검찰 개혁하게 되면은 수사를 온전히 경찰이 가져가게 되는데 믿을 수가 있죠. 경찰이 권력 수사를 제대로 안 하면 권력은 앞으로 아무래도 무법지대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수사의 예외 지역이 되느냐. 이런 경찰 얘기도 수사 나올 수 못하면 있을 이제 것 같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결국에는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거기에도 영향을 보안 끼칠 수 수사권으로 있다. 갈지 보안 수사 요구권까지로만 경찰이 본인들의 수사력을 지켜낼지는 이번 이런 이 수사의 모습을 보면 예. 평가를 받고 결국엔 이 사법 시스템 자체와 검찰 개혁이 정해질 거기 때문에 경찰이 좀 분발하셔야 된다. 분발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막 경찰이 분발하면 나중에 왜 분발했냐고 화내고 그런 거 아니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예. 백혜령 경정을 투입해야 되나요? 왜 백경이 난리 나와? 날 것 같은데. 왜 그래 왜 또 갑자기? 아니 그분은 굉장히 어쨌든 수사의 상상력이 풍부한 분이니까 그분을 투입해서라도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건지.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코멘트 한번 백희룡 경장 뭐 해주시겠습니까? 백효령 경정의 그런 좀 망상적인 좀 과도한 자기 동굴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보면 뭐 이렇게 뭐 비하하면 안 됩니다만 우리 당에서는 전환기 씨가 자꾸 떠올라서 망상에 빠져서 자꾸 자기 동굴에 갇혀가지고 헛된 주장을 하는 분이 그래서 자꾸 겹쳐옵니다. 두 분의 얼굴이 자꾸 오버래핑 된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규 요리를 다 못했던 김근식 교수님의 요리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들고 나오셨어요. 앞서 댓글에는 뭐 굳이 홍준표 전 시장을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있냐?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할 게 없어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래요? 아니 너무 출연료 받고 너무 그냥 싸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아니 저는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예. 지난번 또 배현진 의원하고도 또 설전을 벌이고 예. 지금 거의 모두 까기로 뭐 우리 당 모두를 다 이렇게 막 비난하고 계신데 뭐 우리 당을 떠나신 분이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도 좀 드셨고 정치 원로시기 때문에 이래저래 숟가락을 얹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홍준표 대표의 그런 독특한 이력과 살아온 삶의 궤적을 존중합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부터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하지 않게 됐냐면 그런 말씀만 드리고 싶었어요. 뭐 우리 저 보수 정당을 지켜온 사람이고 보수 정당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 맞아요. 예. 근데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에 대선 후보도 했고 그다음 당 대표까지 해서 지방선거를 치렀잖아요. 그리고 당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홍준표 대표 스스로 사퇴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21대 총선에서 전체 당 분위기가 이제 홍준표 대표는 더 이상 공천을 받기가 어렵다. 그동안 너무 양지에서 많은 또 그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사실 공천을 안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탈당을 해요. 탈당을 하고 대구에서 무소속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십니다. 저는 이런 건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자신의 입장도 있고 자신의 주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몸담았던 당에 대한 최소한의 저는 A와 기본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때 2018년에 자기가
당대표를 내려놓고 나서 2020년에 21대 총선에서 공천을 안 준다고 해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그다음 또 어떻게 합니까? 2022년에는 또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하려고 또 그 의원직을 버리고 대구시장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셔요.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랑 같이 코바콩이라는 욕을 먹으면서까지 대통령한테 무지하게 잘 친하게 지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그런 행태가 저는 인생 말미에 와가지고 너무 양지만 쫓은 게 아닌가.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개인적 영담을 쫓은 게 아닌가라는 저 개인의 그런 평가가 저는 굉장히 박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와갖고 지금에 와서 자기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떨어졌다고 그래서 뭐 무슨 심정에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일부 맞는 이야기도 하시긴 하시지만 너무 말씀이 많고 말씀이 예. 과해요. 말씀이 조금 과하다. 신중했으면 좋겠다 말씀. 근데 왜 그러실까요? 일단 한동훈 전 대표를 싫어하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아니, 다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일단 별로 새삼스럽지는 않고요. 음. 그 안중근 열사가 감옥 안에서 리순 감옥 안에서 사형을 당하기 전에 그 유묵이라 그러죠. 이렇게 예. 본인의 저기를 담은 이 많이 필사를 글을 남겼는데 남기셨죠. 거기에 보면 그 필사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일일 부독서, 구중 생연극. 아. 이게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그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예. 근데 홍준표 시장은 독설. 일일 부독설, 구중 생연극.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독서를 이렇게 예. 발화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런 분이잖아요. 리을 하나로 어감이 확 달라지네요. 예, 그 독설 홍준표 예.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근데 정계 은퇴를 하신 거잖아요, 사실상. 본인이 선언하셨잖아요. 이 탈당도 하고 정치도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원로지 않습니까? 원로로서 우리 정치권에 좀 생산적으로 도움이 되는. 아니 근데 그분이 그런 면모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 번뜩일 때가 있어요, 홍준표 전 시장께서. 그리고 굉장히 바른 말 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보수 정치권이나 아니면 우리 정치권 전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예. 생산적인 말씀을 언론에서 해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일일 부독설, 뭐 구중생연곡 이러고 있으니까 보기는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해석은 하나잖아요. 미련이 남으셨구나. 아. 복귀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존재감을 유지하고 확인시키려고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근데 그 되겠습니까? 제가 복귀는 쉽지 않을 보기에는 거다. 국민의힘이라는 그 본부로 복귀하기도 어렵고 어렵고. 그렇다고 독자적으로 뭐 딴 살림을 차려서 하기도 어렵고 개혁신당에서 받아줄 것 같지도 않고 이거 그 개혁신당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 원래 추측이에요. 이준석 받아줄지도 모르죠. 왜냐면 그런 사무를 총괄하신 분이 마침 저희 정치 맛집에 패널로 계셔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리가 없다. 사무총장 이준석 대표하고는 사무총장. 사이 나쁘지 않죠. 본인이 다 불사르고 오셔가지고 다리가 다리가 없는데 없다. 다시 잔도를 놔보려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이제 국힘 쪽은 다리가 없고 개혁신당 쪽에 다리 있습니까? 아니, 근데 그런 걸 언급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오, 생각이 있는데. 신중한 입장인데. 은퇴를 하신 역시 분인데 진중하셔. 그런 가정법을 들어가지고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데 어쨌든 저도 박원석 의원님처럼 미련인 것 같아요. 지난 대선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뽑을 때 본인이 될 거라고 확신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본인과 함께 했었던 TK 의원들이 본인 경선 탈락하자마자 바로 김문수 후보한테 가는 이런 모습들도 보면서 예. 내가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일조했는데 나의 어떤 등에 칼을 꽂아 이런 배신감도 있는 것 같고 뒷국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하셨으면 이제 입을 닫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본인이 영입하고 본인이 공천 줬었던 배현진 의원과 이렇게 설전을 벌이는 게 좀 이상해 보여요. 물론 배현진 의원도 어쨌든 본인의 은사 같은 개념에 홍준표 이 대표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도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오갈 데 없는 애를 뭔가 걷어들였다는 식으로 마치 이렇게 국민의 손으로 뽑힌 국회의원을 그렇게 취급하고 다루는 것도 사실 되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두 없기 분 다 때문에. 사실 우리 정치 맛집에 낭만주의에는 잘 맞지 않죠. 꼭 그렇게까지 우리가 다 해야 되냐? 뭐 이런 거는. 드디어 이제 한마디 품평을 하시네. 아니 이건 그런가요? 이제 유튜브잖아요. 맛집이니까 유튜브니까 네, 할 수 있죠.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독설 얘기를 했어요. 그 홍준표 독설이라는데 이게 독설일 수도 있고 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직설일 수도 있어요. 이게 꼭 독을 품었느냐 할 말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할 말 하고 있는 거냐.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고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사이다처럼 하는데라고 하는 국민들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정치적 하면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이거 틈이 생겼네. 장동혁, 한동훈 이 싸움 틈에 결국에는 둘이
동기호전하면 예. 내가 들어가서 이거를 보수를 바로 세워야 되나? 아. 저는 그런 부분들이 다시 또 이 그 심장에서 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와 또 설전을 벌였던 때도 당시에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독서를 날렸어요. 직설을 날리고 한동훈 너는 사라져야 된다. 예. 윤석열과 함께 영혼이 없어져라 하는데 지금 비슷한 논조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방선거와 보수가 지금 거의 이제 문을 닫을 때쯤 됐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일단 본인의 포지션 어깨 싸움이 들어왔다. 어깨 싸움이 들어왔다. 네, 저는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약간 근데 그러더라고요. 홍준표 대표가 이틀 전에 전 대표죠 올렸던 페이스북 당 대표는 목숨을 건 단식을 하는데 시장이라도 해보려고 날뛰면서 등 뒤에 칼 꼽는 영남 중진 X들. 아 유튜브니까 놈들이라고 그냥 해도 되죠. 그렇죠. 놈들도 큰 욕은 아니에요. 그래요. 원래 김근영 셰프가 잘 써요 이 놈은. 놈은 저는 많이 써요. 아 너무 많이 쓰세요? 다른 건 못 쓰지만 놈은 좀 써도 뭐 괜찮지 않을까는 개인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진 않아요. 괜찮지 않아요. 놈놈놈이라는 영화도 있으니까. 그러면 놈 아 그러네요. 그럼 놈은 저는 네. 꼭 이게 욕인가라는 개인적인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 얘기만 들으면 장동혁 대표를 약간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홍준표 전 시장은 또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 또 윤어게인에 대해서는 강하게 또 독서를 했잖아요. 이 부분이 전 약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죽은 패로 본다고 봅니다. 네? 장동영 패는 죽은 이미 패다? 죽은 패. 죽은 패다.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이미 죽은 패니까 내가 약간 도와줘도 죽은 된다. 패는 그냥 엑스트라 한 5 정도 되는 거고 아. 지금 패 살아있는 패를 한동훈으로 보는 거예요. 버리는 카드다. 예. 윤석열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어요. 내가 뭐라 하고 싶으나 이미 영어의 몸이 돼서 내가 하지 않아도 끝났다. 아. 이제 근데 한동훈 당신도 사라져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문장의 해석은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죽은 패를 활용했다. 이 그렇다고 정도네요. 보는 게 홍준표 전 대표의 특징이 정치적인 경쟁 상대가 될 만한 사람들 혹은 잠재적인 경쟁 상대 여기를 저격하지 아. 그 이외에는 저격을 안 해요. 그리고 저분이 어쩔 때는 정말 아까 직설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정말 바른 말을 해요. 예. 본인에 대해서만 빼고 남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바른 말을 가깝죠. 맞아요. 하시는 저도 분이에요. 저게 지금 홍준표 대표가 올렸다는 저걸 지금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본인한테 대입하면 다 맞아요. 시장이라도 해보려고 날뛰면서 그때 무소속 아니, 또 했다가 국회의원직 버리고 요것도 출마했잖아요. 듣고 김규식 교수님 또 상관없어요. 저는 적수가 안 되겠죠. TK 통합 방해놓고 또 그 자리에 계속했다고 설치는 놈. 나이 아니, 60을 넘기고도 소장파 아니 행사하는 놈. 홍준표 시장한테 권력 따라 놈으로 아부하며 지목받은 적이 정치생명 있거든요. 연명하는 아, 그렇구나. 중진 놈. 이게 저는 돌이켜보면 홍준표 대표의 그동안의 말씀이나 궤적을 따져보면 저기도 다 해당이 본인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기 돌아오는 화살이에요.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만 잘났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된 거야. 저런 면이 이제 독설이라고 되는 독설이다. 거죠. 아니, 그러니까 김규식 저는 교수님은 이전에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랑 세게 예. 독서를 서로 날린 적이 뭐 그때 저한테 대꾸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했죠. 대선 예. 주자급하고 그럼요. 어쨌든 한바탕 감사해요. 했어요. 홍준표 시장에 의해서 놈으로 지목됐던 분이시죠. 과거에. 홍준표 전 시장이 웬만한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송파갑에 송파병이죠. 죄송합니다. 김규식 교수님은 인정했다. 그렇지 그놈 이런 식으로 이제. 딱 그놈이 두 글자였나요?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하셨기 때문에 네. 그 잘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홍준표 시장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저분이 말도 굉장히 험하게 하고 거칠게 하고 예. 막 이러는데 그 미운 캐릭터가 아니에요. 약간 코믹하고 또 호감을 사는 예.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 원로로서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예. 말하고 싶어 하니까 박성태 뉴스쇼 같은 데 모셔가지고 아, 그것도 괜찮다. 월간 전화하다 월간. 또 다 끊어버리면 어떡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괜찮아요. 못 끊게 모셔야 돼요. 모셔서 그러면 저분이 이제 정치권을 향해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독서라는 게 좀 덜하지 않을까. 특히 요거 정치 맛집에 네. 나중에 모셔서 유튜브로 정치 맛집에 그러면 지상파는 좀 위험해요. 저희랑 위험해. 같이 한번 모셔주세요. 스트리밍으로 해야 돼. 스트리밍으로. 재밌는 면모가 이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러면서 막 그러겠죠. 이 사람들이 이상한 놈들만 모여 있어요. 이놈들이 말이야. 이러면. 저희가 그러면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기 전에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몇 개 좀 볼 건데 이건 한 50분 전에 올라온 거 제가 다 캡쳐서 놓거든요. 건의업다님께서 성철이 형 오늘은 커피 줄 거지? 성철이 형 없습니다. 그래서 건의업다님 성철이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앞서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막 우리 다들 욕 먹는 캐릭이다. 예. 어차피 중립 정도로 가려면 욕을 감수하고 산다. 이랬더니
아기는 하만의 길을 간다님께서 잘들 논다 전파 낭비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 걸 굳이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이런 게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저희는. 예. 그다음에 전보경님, 서용주 소장님 다른 당이지만 합리적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번 종로구청장 선거에 나오시면 내 표 행사하겠습니다. 커피 참고- 쿠폰 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미리 쏘겠습니다. 저기 김 PD님, 전보경님 커피 쿠폰 주세요. 끝까지 다 안 드시고 아니, 안 아니. 듣고 주시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뒤에 이야기가 뒤에 나와. 있어요. 아니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나오시면 나오시면 어. 종로구청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나오시면. 몰라. 뒤에 뭐가 있어요? 지금 김구식 교수님은 저랑 썰전 때 많이 해서 아세요. 그래. 반전 있어. 반전 있어요, 우린 다. 참고로 저희 가족들은 한동훈 대표님 지지자입니다. 그거 커피 선거에 쿠폰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도 역시 그럼요. 서영 선생님. 예. 그거 뭐 당연히 앞에 좋은 말씀 하시는데 그럼요.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셨겠어요. 그럼요. 한동훈 대표님 지지하는데 국힘은 절대 안 찍어요. 아, 정말 힘들어요. 드려야겠네. 예, 드려야 됩니다. 안 넘어가셨어요, 서영 선거 선생님. 출마 애정자의 기부행위 아닙니까? 네? 아, 그러네. 방송가 주는 거니까요? 방송에 상관없어요. 서영 선생님이 네, 주는 건 방송이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주는 게 아니라서 괜찮아요. 부산 보수왕님께서 김근식 교수는 세상을 참 아름답게 보내요. 하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아유 대친정성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수하다라고 낭만파.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낭만 허위 사실이 적시됐기 때문에 커피 쿠폰은 없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 아니 너무 정신을 낭만적으로 하다가 저희 흰머리만 그냥 가득한 전 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정치는 낭만이 잠시 있어야 됩니다. 김우식 교수님 2분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다음 거 있는데 2분 드릴까요? 다음 거가 기대됩니다. 다음 정의실현님께서 송파의 최강미남 김근식 오. 좀 근데 걸리는데. 아좀 둘 다 사신관을 많이 다른데 일단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님 한 명 선택해 주세요. 조금 이건 이해 당사자 같아요. 그렇죠. 느낌에 그 어, 최강 미남이라고 아는 사람 쓰신 같은데. 분 이름이 뭐라고요? 가족인지 한번 정의실현. 정의실현. 네. 모르는 분. 이거 지금 IP 추적을 해서 낭만적으로 본다는 분께. 얘기하기 직접 두 분 중에 한 분 고르니까 좀 부담되잖아요. 네. 눈빛으로 하면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실현님 송파의 최강미남 김근식이라고 했던 분에게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과는 많이 최강 다른데. 두사님이 아주 냉정한 팩트를 써주셨어요. 예. 송파병의 주인공은 남인순 의원님인데. 최강 두사님은 월요일마다 그 이야기를 꼭 써요. 예. 그러니까 우리 송파병에서 꼭 남인순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 같아요. 송파의 구민 인구수가 송파가 전체 66만이고요. 어이구. 송파병이 20만이 넘습니다. 66만이면 남성만은 30만 이상 넘을 텐데 사실과 많이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영주 소장님 또 있어요. 네. DHKE로 시작되님께서 소영주 빨리 로스쿨 가서 특검 되자. 73년생 소영주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네 그렇죠. 요즘 떨어집니다. 저 경로당 가야 됩니다. 올리브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요즘 한가에서 댓글 처음으로 열심히 달았어요. 커피 쿠폰 주세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에서 댓글 달았다는 분. 예. 이제 박원석 의원님하고 이긴 사무총장님. 예. 커피 쿠폰 드릴까요? 쿠폰 예. 저는 벌써? 말씀하세요. 예. 아니 하세요. 저는 나니가스키 T1P님이 혁신파 김근식 화이팅 하셨는데 오 진짜? 저 사실 어저께 페이스북에 김근식 교수님이 올리신 예. 한동훈 대표에게 드리는 진심 어린 글 어. 되게 감동적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쨌든 그 따르는 그 정치인들 주변에 있어야 예. 뭔가 이렇게 뭐 이른바 악성 팬덤 내지는 그 안에서만 돌지 않고 바깥으로 민심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저 예. 팔로우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혁신파라는 그 평가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혁신파. 네, 나니가스키님한테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예. 나니가스키님께 커피 쿠폰 이긴 사무총장님 추천해 주셨고요. 요거는 김근식 교수님 칭찬한다고 주셨으니까 김근식 교수님이 2만 원 정도는 이긴 사무총장님께 개인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커피 쿠폰이 몇 개 나가요? 저도 몰라요. 하나요, 하나. 하나 2만 원이면 김 PD님 얼마치 정도 나가요? 하나씩. 예. 예. 가능한 만큼 나가 드리려고 한다는데 아니 요건 이제 커피 쿠폰 우리가 이 청취자분께 드리는 커피 쿠폰 가격대가 고개를 갸웃하시네요. 스타벅스일 거죠? 스타벅스 제가 알고 있고. 일단 좀 싸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렇습니까? 예. 김우식 교수님은 이긴 사무총장에게 2만 원 정도. 2만 원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긴 총장님은 저한테 수수료 15%를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경제예요. 황우석 의원님. 예. 저는 ZZZ3468님이 회사 지각인데 커피 좀 주세요. 사가게. 박원석 화이팅. 역시 우리 이런 심플한 거 좋아하죠. 회사 지각이 싫었는데 드려야지. 알겠습니다. 여기 나오네. ZZZ3468님 지각인데 커피 드리겠습니다.
커피 일단 막 나갑시다. 예. 예. 그래서 지금 근데 박성태 뉴스쇼 보다가 늦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긴 한데. 예, 저도 지각인데 막 나오는데 구름바다님 저는 연차예요. 600님 저는 오늘 지금 지각인데 30분밖에 안 지났는데 왜 이렇게 커피 돌리는 걸 빨리 커피 이제- 돌리고 하려고요. 돌리고 하려고? 네, 일단 생각나는 대로. 초식을 조식을. 우리는 굉장히 김현정 체제에 길들여져 있는데 박성태에 길들여져야 됩니다. 일단 막 하고 보는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인생이. 뭐 그렇죠. 적응이 안 돼. 네. 지금 또 막 하시는데 저희가 그때 그냥 운으로 넘어갔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에 저 못 받았어요라고 하면 드립니다. 아 이분은 꼭 드려야 되겠네요. 정상현님, 저는 백수인데 커피 먹고 싶어요. 정상현님 커피 드리십시오. 김 PD님, 그렇죠. 네, 지각 백수인데. 연차에 비해서 백수님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전반적으로 이 뭐죠 폰트에서 예. 어떤 처연함이 느껴졌어요. 백수의 처연함. 간절함. 커피 먹고 싶어요. 뒤에 아무런 이모티콘도 없고 딱 이 6자, 7자, 13자 아유. 정도로 이 처연함을 표현했다. 윤종덕님은 박성태 앵커님 개그맨 출신인가요? 재밌다. 야, 아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고맙습니다. 도박사님 시용생객전 진행하듯이 하지 마라. 유튜브 때만 이렇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리 저 아프로디테님이 일침을 놔주셨습니다. 예. 박성태 실장님 본인 돈 아니라고 막 날리고. 아니 노피디님이 약간 썩쏘긴 한데 괜찮답니다. 우리 김 PD님께서 예 계속해서 토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퇴했어요. 네. 예상이 됐던 바죠. 그다음 홍익표 정무수석 지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예상됐던 바잖아요. 소문이 벌써 한 달 전쯤에 쫙 돌았고 네, 뭐 후임자로 홍익표 수석이 온다는 것까지 돌았고. 거의 뭐 확실하게 소문이 돌았고요. 음. 우상호 수석은 뭐 강원지사 출마 이제 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네. 사실은 조금 조기에 생각보다는 이제 도전에 나서는 것 같은데 사실 고생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특히 정권 초기에 정무수석이 뭔가 이게 가닥이 좀 안 잡히고 예. 여당 내에서 야당이랑 뭐 삐걱거리는 건 늘 있는 일이니까 여당 내에서 삐걱거리는 거 가지고 그거 조율하느라고 역할을 많이 한 것 같고 그래서 우상호 수석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쨌든 정무수석이 비중이 컸죠. 그리고 워낙 이제 경험 많고 정무적으로 노련하고 합리적인 분위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큰 잡음 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를 참 잘한 거죠. 사실은 비서실장보다 한참 선배잖아요. 예. 그 비서실장이 아마 그 우상호 수석이 원내대표 할 때 원내 대변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수용하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수용해서 정부 초창기에 자리 잡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 보고 강원지사 선거 뭐 어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분이어서 선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우상호 수석 훌륭하다는 말씀을 좀 박원석 의원이 했기 때문에 그나마 민주당에서 586 세대가 여리저리한 논란도 많고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그나마 586 중에서는 우상호 의원에 대해서는 평가가 제일 후합니다. 예. 그런 나름대로 평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저는 후임 홍익표 수석에 대해서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홍익표 대표도 키예프라고 대경제정책연구원에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북한 연구할 때 자주 봤었어요. 잘 그렇겠군요. 네, 그래서 잘 알고 그래서 오래된 인연인데 사실은 그 의리를 지키는 할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가 뭐냐면 그 KF 연구원하다가 갑자기 사실은 임종석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그 자리에 갑자기 날아갔었거든요. 중구 성동에. 네, 그때 성동이었죠. 성동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임종석 의원이랑 동기일 거예요. 한양대 동기인데 가가지고 당선된 이후에 이제 3선을 했고 3선하면서도 뭐 큰 대과 없이 그 개파색 옅게 잘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양반은 3선한 다음에 서초로 날아갑니다. 그 다시 이야기 뭐냐면 임종석 의원에 대해서 최소한의 의리는 지킨 거예요. 예전 같으면 자기 자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보좌관 맡겼다가 돌아오면 보좌관이 쌩 까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나마 우리 정치판에서 약속을 지켰는지 뭐 의리를 지켰는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서초로 가는 게 사실 국회의원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은 그렇죠. 되게 힘든 어려운 지역이었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분이 사실은 이제 그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방송도 여러 번 같이 해보고 했는데 예. 친명계가 득세해서 정말 뭐
그 비명 행사하고 친명 행제하고 그럴 때도 중심을 잡고 쓴소리를 많이 했고 이재명 정부가 등장한 다음에도 이분은 쓴소리를 많이 했어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면면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나마 전 민주당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그런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분을 쓴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같으면 절대 안 쓰죠. 바로 욕이 나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영악한 건지 머리가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영 수석님 김근식 예. 그 예. 송파병 당협위원장님에게 네. 입당원 산하 드리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듣고 있는데 지금 홍익표 수석 엄청 예, 칭찬하고 이재명 대통령 칭찬하고 칭찬하고 민주당 우상호 입당한 수석 저는 딱 마지막 결론 짓게 저는 정치판 오래 있으면서 네. 요즘 드는 결론은 진보니까 나쁘고 보수니까 좋고 보수니까 나쁘고 진보니까 좋고 이런 개념은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정치판에서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둘만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홍익표 의원은 좋은 사람 축에 좋은 든다.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우리 당에도 좋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쁜 사람도 많이 있고. 누구 얘기해봐요. 그 다음 주에 두 명만 얘기해. 두 명. 유튜브인데 갑자기 안 떠올라서 두 명만 얘기해봐. 갑자기 안 떠올라. 유튜브 정치 맛집이 없어. 갑자기 질문하면 상황이 당황스러워합니다. 훅 들어오는 당황합니다. 아 예. 좋았어요 박우석. 잘했어. 두 명을 얘기를 못하네. 좋은 사람 두 명만 얘기해도 얘기할 줄 봐요. 알았어. 아니 한 명은 본인. 그리고 한 명 더 얘기 못하네. 반동원이라고 해야지 뭐. 아유. 야 얘기해봐요. 왜 근데 넘어가요? 빨리 얘기해봐요. 우리 개혁파 혁신파 중에 좋은 분 많잖아요. 누구요? 누구요? 왜들 그래? 그게 누군데요, 그러니까? 저 지금 박정하고 아, 좋아합니다. 아르카님이 오래 걸린다, 의견 주셨어요. 아르카님이 얘기해봐요. 아 박정아 의원님, 박정아님 괜찮은 분이죠. 원주. 원주 박정아님. 좀 어렵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박정아님 간신히 박정아 의원님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뭐 예. 저 우상호 정무수석 너무 고생하셨고 저 초창기에 그래도 이 정부의 균형 감각을 우상호 정무수석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없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꽤 균형감 있게 잘하셨던 것 예. 같아요. 당정 조율부터 그리고 여야 서영주가 관계도. 얘기하면은 객관성이 떨어져. 아니 근데 우상호 보좌관 출신이잖아. 맞아. 아니, 우상호 그러니까 보좌관이었죠? 질척이 아니라 회피해야 돼. 저는 이제 우상호 의원이 유일하게 제자로 삼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제자로는 저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정무적 제자로. 예. 그러니까 정무나 대언론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배웠고 제가 정치를 분석하고 맥 잡는 데는 우상호 저는 정무수석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뭐 제 스승이 이제 잘하고 떠나신다니까 장도로 가는데 좀 빨라진 부분들은 저도 좀 이해가 되는 게 강원도 선거 자체가 조금 먼저 좀 출발해야 될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결단들을 좀 빨리 하신 것 같고 홍익표 수석에 대한 정무수석 인선은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적합한 사람을 여기에 인선했다는 자체. 그러니까 더 이상 적합한 인물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도 근데 대립각이 있지는 않았어요. 대표할 때 원내대표를 했었고 그때도 홍익표 원내대표 잘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는 호흡이 잘 맞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의원들 간에서도 반목하는 또 인물이 아니고 예. 그래서 저는 홍익표 정무수석 또 제2의 우상호 정무수석만큼의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좀 정책 역량에 좀 무게를 둔 게 아닌가. 정책이 저 굉장히 정책적인 분이에요. 잠깐만요. 정무적인 것도 좋다고 그러고 정치적인 것도 좋다고 그러고 다 좋다는 거죠. 아니, 다 그러니까 좋다는 거잖아요. 정무의 무게감을 조금 더 우상호 수석한테 뒀다면 홍익표 정무수석한테는 정책적인 정책적인 부분에 거를. 좀 무게감을 둔 정무수석의 자리를 앉혀놔서 아. 아마 하반기에 이 청와대 운영은 정책을 가지고 아마 통합적 운영을 좀 해볼 궁금한 게 생각. 있는데 정청래 대표하고 홍익표 수석 관계는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좋지도 않고. 아니 그러니까 홍익표 저기 수석이 그렇게 그 누구하고도 척을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홍 수석은 그런데 정청래가 홍 수석을 어떻게 똑같아요. 생각하냐? 예, 또 똑같이 생각해요. 그래요? 예. 일단 속보가 하나 있는데요. 김병기 의원이 오늘 오전 10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심경을 밝힌다고 합니다. 뭐 폭로하시나? 탈당하는 뭐 거 그냥 살짝 예고가 됐는데 뭐 탈당하는 윤리위원회 어떤 본인의 결정에 대해서 더 이상 당에 부담을 드릴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거다라고. 탈당하는 거지 뭐. 예, 그럼 네, 탈당으로 자진 탈당. 그런 자진 탈당. 알겠습니다. 늦었어요. 네, 늦었다. 네. 저도 우상호 수석에 대해서 뭐 야당과의 관계가 워낙 원만하게 잘 하셨으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홍익표 수석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분 원래 비명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부디 홍익표 수석이 우상호 수석이 못다한 그 숙제를 꼭 풀어줬으면 좋겠다. 예.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네, 이제 우상호 수석이 100% 나온다고 했다가 김현지 수석이 안 나오는 우상호 그런 수석이 그것 때문에 면이 좀 상했어요. 우픈 촌극이 이제 네, 벌어지기도 상했어요. 했는데 내년 국감 전에 정무수석이 또 바뀌지 않아요. 부디 홍익표 수석이 본인의 어떤 정무 감각과 네. 본인의 정치력으로 음. 김현지 부속실장을 좀 국감 때 세우는 그런 성과도 있었으면 좋겠다. 정치자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김근식 셰프가 정청래 대표랑 홍익표 수석 네. 관계 물어봤잖아요. 예. 계속 걸렸던 모양이네. 아니 이거를 좀 팩트를 명쾌하게 알려주려고요. 말씀하셔야죠. 정청래 대표 이번에 그 저기 당 대표 경선에서 홍익표 전 의원은 정청래 대표를 도왔다. 아, 진짜? 캠프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 소수파였었는데. 그렇게 하면 명쾌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때는 아니, 대부분의 배지들이 전부 그러면 박찬대 의원 정청래 쪽이었는데. 대표의 추천을 아. 통해서 정무수석 신임으로 임명됐다라는 뭐 그렇게 추측이 그런 가능합니까? 과도한 아닌 것 추측은 같고. 아닌 것 같고요. 아, 대부분 그렇죠. 청와대 내에서 추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홍익표 의원이 2022년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이낙연 캠프에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이낙연 캠프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전부 비명행사 대상이 됐는데 네. 홍익표 의원이 예외인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원내대표 할 때 홍익표 의원이 굉장히 좀 뭐 호흡도 잘 맞고 홍익표의 재발견이다 이런 평가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국면이 지나고 나서 대선 경선 국면이 지나고 나서 깨끗이 어쨌든 그걸 받아들이고 그 뒤에 뭐 이재명 대표하고 관계도 굉장히 원만했다 그러고 점 찍어주고 있던 인물이죠. 예. 근데 이제 원래 서울시장의 뜻이 있었는데 그걸 접고. 본인이 뭐 이제 서울시장 경선은 좀 사실 지금 험난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벽을 넘어야 되고 또 대통령의 의중이 다른 데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려졌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무수석이. 저분이 이제 정무적인 역량이 그 전임자하고 비교해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원만해요. 부드럽고. 예. 그래서 대여관계든 대야관계든 잘 조정하지 않을까. 야당도 오히려 뭐 대화하기 편할 거예요. 부드러운 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들 이제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 지명을 잘 했다라는 평가가 많고 역시 뭐 김규식 교수님이나 이긴 사무총리님 다 보수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인사가 잘된 인사는 잘된 잠깐만요. 인사라고. 박성태 의원님. 아까 ZZ3468님이 예. 저 스타벅스 앞이에요. 회사 지각인데 쿠폰이 안 와요. 아, 당장 가지는 않지. 원래 이렇게 신청을 하면 이메일로 보내주면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린답니다. 잘못하신 거예요. 오늘은 사드시고 먼저 저희 쓰시고 나중에 메가 커피가 갑니다. 스타벅스 앞에 계시면 안 돼요. 메가커피랍니다. 메가 커피예요. 스타벅스 왜 가신 거예요? 별다방이 아닙니다. 메가 커피였습니까? 김PD님 정정을 좀- 메가 커피죠? 메가 커피래요. 메가 일단 오늘은 커피였구나. 사드시고 회사 지각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저희 메가 다른 거기가 스타벅스 아닙니다. 제가 아까 스타벅스를 잘못 제가 정정을 좀 해, 저도 막 정정해야 지금 되겠네요. 아프로디테님마저 저한테 성태형 나도 커피 한 잔 아, 진짜? 담배줘라고 하시고 앞으로- 좀 당황하셨을 거 아니에요. 쿠폰이 안 와. 근데 그 앞으로데트님은 JTBC 때부터 따라오셨던 분 같은데. 예. 맞아. 디테님 저희 다른 아버지 쪽에 유명해요. 채널도 관리해 주시는 유명하십니다. 분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커피 얘기에 저는 정말 커피 먹기 싫은데 주시면 받을게요라는 말. 아니 날이 추우니까 이게- 따뜻한 커피는 네, 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운입니다. 계속 커피만 드릴 수가 내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한 35분쯤에 했는데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한 38분쯤에 또 눈에 띄는 대로 확 드리고 또 사라집니다. 좋습니다. 이게 인생이 원래 운이에요. 그럼요. 쫙 뿌리고 또 또 도망가고. 도망가고. 아니 여기 굉장히 저희가 뭐- 또 새로운 사실을 저희가 메가 커피도 아니고 단단한 이석현님이 이렇게 네. 주셨어요. 재작년에 원석이 형이 쿠폰 줬을 때는 스타벅스 스벅이었는데 네. 그 사이에 CBS 살림이 안 좋아져가지고 내가 이거 제가 잘 모르는데 김 PD님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스타벅스였어요? 언제 여러 장 나눠주려다 보니까 이제 김 PD님이 6자로 짧게 답을 주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방송국 예, 경제 사정이 있는 스타벅스에서- 거니까 그럼요. 양해해 네, 주십시오 널리. 그렇죠. 메가커피로 바뀐 지 오래됐대요. 죄송합니다. 스벅 한 장에서 메가커피 2잔으로 바뀌었다고 하루한칸님께서 세 잔값 아닐까요 거의. 김 PD님이 너무 저희 살림을 방송에서 평가해 주셨는데 괜찮아요. 이게 투명하게. 예. 알겠습니다. 가브리엘라님이 웃겨요. 스벅에서 쿠폰 주세요. 없다니까요. 내가 저렴한 애인데 일단 우리 제가 양으로 승부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그러면 네. 갑자기 해갖고 생각이 안 나네요. 정무비서관 홍표 수석님 지나갔고요. 정무비서관? 실장. 예. 아 실장이요? 네, 이제 우상호 강훈식 수석이 실장. 나오면서 처음 됐는데 음. 강훈식 실장하고 김용법 정책실장 나갈지 안 나갈지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나간다고 우상호 수석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디 방송 나와서 두 사람 다 출마 안 한다. 본인은 출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나보다 먼저를 뺀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게 변수일 것 그게 같아요. 변수다. 이 저 통합 문제가 지금 다 통합 문제 걸려 있잖아요. 대전 통합 충남 통합, 메가시티 얘기. 광주 전남 통합. 만약에 통합이 이루어져서 조금 훨씬 더 무게 있는 그런 이제 단체장 후보를 지금 파격적인 지원을 정부가 약속했어요. 예. 거의 서울특별시급으로 대우하겠다. 그리고 예산도 뭐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러면 아마 이제 중량감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통합이 관건이다 이렇게 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셋 다 빠지는 건 분명히 부담일 거예요. 네, 뭐 임기가 아직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주요 요직인 세 분이 지방선거 출마하겠다고 셋 다 빠져버리면 정권에서 비판을 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 또 거기까지는 강훈식 안 갔다. 비서실장도 나가지 않을 거라는 예고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식 예. 교수님. 좀 뭐 강훈식 커피 줄 사람 실장은 생각하고 있었죠. 아닙니다. 강훈식 실장은 사실은 배지를 버리고 비서실장으로 발탁돼서 갔잖아요. 예. 그리고 아직 나이가 한참 때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미래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정치적인 이 스케줄을 잘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배지를 버리고 이재명 정부 초기 비서실장으로 갔을 때 그 다음 행보는 안전하면서도 미래의 스태핑 스톤이 될 수 있는 그런 반석을 딱 짚고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 충남 본래 충남지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대전과 충남이 합쳐질 경우에 또 변수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럼 대전시장을 노리는 분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충남지사를 노리는 분도 그 같은 당내에 또 쟁쟁한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미는 또 충남지사나 대전시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당내에 당내에. 제가 듣기에 그렇기 때문에 수석자 들어가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묘하게 대통령의 후광을 받고 비서실장을 던지고 나간다 하더라도 당의 대표가 또 미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또 쉬운 싸움은 아니거든요. 싸움은 아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고민이 길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냥 객관적인 제3자 논평으로 그래도 봅니다. 민주당 우리 중에는 제일 잘 상황을 아는 서영주 소장님의 말을 또 들어보도록 강훈식 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은 사실상 정말 상황이 안 좋아져서 대전 충남을 가야 된다면 가는 거지 지금은 나갈 가능성이 매우 낮다. 매우 낮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김용국 정책실장은 사실 전남 광주 통합에 있어서 부름을 받으면 언제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광주 전남에서 지금 뛰어든 분들이 또 나름대로 한 가닥씩 하는 분들인데 거기를 다 올킬하고 광주 전남이라는 상징성이 있는데 새로운 사람을 하나 꼽기가 또 호남 민심에 만만치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정책실장이 김용국 실장의 생각하는 바가 아예 정치적으로 해석이 다른데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길게 보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대전 충남도 어떤 부름이 있으면 가지만 본인은 조금 더 비서실장을 하면서 정무수석도 새로 바뀌었고 청와대 인선도 새로 해야 되고 제가 봐서는 정무적인 역할이 일기였다면 이기는 정책 라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새로운 정책 라인을 통해서 이제 통합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제 주춧돌을 놔야 된다는 입장은 강훈식 비서실장 입장에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안 나갈 거라고 안 보고 나갈 거다. 만에 하나 가능성이 있다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건들면 나갈 수도 있다. 건들면 나간다. 나가보세요. 건든다는 게 뭐예요? 그냥 옆에서 툭 치면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은 아니 예 알겠습니다 할 수도 있다라는 좀 그런 이제 대통령의 사인이 있어야 나가는 대통령의 거지. 그렇죠 사인이 있으면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우상호를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예. 블로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가장 맨 첫 페이지에 내일을 꿈꾸는 서울 끝까지 지킨다 국회의원 우상호 써 있고 가장 첫 공지에 서울시장이 되어야 할 5가지 이유 써 있거든요. 만약에 강원도지사 출마하시고 빨리 블로그부터 수정하셔라. 예전껏 그대로 갖고 있고 네, 그 5가지 이유가 진보이자 우산이자 의리이자 서민이자 촛불이라는 건데 이것은 서울에 대한 의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걸 빨리 좀 수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우리 꼼꼼해 이기인 아, 총장이. 이사무총장님이 원래 사무총장 하시는 분들이 당 살림을 다 챙겨야 되기 당무도 때문에 꼼꼼하게 할 것 같아. 끈끈 아니, 블로그 보고 이게 꼼꼼하다는 평가까지 전화를 해서 캠프로 좀 가요.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개혁신당이. 돈 많아요, 교신당. 돈 그래요? 없습니다. 네. 돈 많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얼마
못 봤는데. 그래요? 또 저비용 당비. 선거를 하기 때문에 이게 5석부터 확 뛰고요. 음. 조국혁신당 자 국고 보조금은 아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구체적인 금액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쉽지 않습니다. 네. 일단 커피를 제가 막 아무렇게나 했더니 많은 분들이 커피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강훈식 실장이 커피 쏜다고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그냥 부제가 강훈식 실장이고요. 그다음에 헷갈리는구나. 구름바다님 커피 한 잔 받을 때까지 안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예. 딱 하시면 구름바다님 김 PD님 좀 적어놓으세요. 이게 구름바다님 커피 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KUJ79님 별다방 커피가 비싸서 안 주는 건가요? 네. 비싸서 안 드리는 겁니다. 네. 이거 아니 그리고 메가 커피도 맛있어요. 메가 커피도 맛있어요. 일단 메가잖아요. 메가 양도 많고 이것도 제가 그럼요. 지금 여기도 메가. 이거 메가요. 맘모스, 이거. 맘모스요? 죄송합니다. 저 M자만 보고 메가인 줄 알았어요. 내가 아니요. 네. 맘모스요. 거기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 뭐 저희가 충청. 다들 뭐 칭찬할 거 칭찬하고 예. 욕할 거 욕하고 이렇게 상식적인 정치 맛집의 요리로 거의 뭐 중식부터 일식 한식까지 다 네. 내놔서 맛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근식 당협위원 송파병 당협위원장님 지금 당협위원장님 맞죠? 아 그럼요. 아직은. 그거 먹인 거 아닙니까? 먹이는 거 아닙니까? 조kam지 이거는? 얘기를 얼마나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민주당의 서용주 맥 소장님 그리고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거 안 해?